올 시즌 최저 팀 타율을 보인 시애틀 메리너스. 놀라운 건 이 팀이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라는 것입니다. 이 빈곤한 득점력으로 지구 선두에 올랐다는 것, 결국 실점을 적게 했다는 얘기죠. 타자들이 평균적인 득점만 내줘도 압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팀인데 현실적으로 수월하게 한 점 내기도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반면 시애틀의 ERA는 3.48,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오를 만큼 대단한 투수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막전부터 메이저리그 파워랭킹 1위로 평가받던 카스티오, 길버트, 커비의 선발진은 실제로도 정말 위력적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투탑 불균형 속에서 지구 1위를 달리는 과정이 쉬울 리 없겠죠. 시애틀 경기 대부분은 대량 득점으로 시원하게 이긴 경기가 드물고,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던지면서 최소 실점으로 버티고 타자들은 뒤늦게 한두 점 내면서 겨우 이기곤 했죠. 경기 내내 한 점을 뽑지 못해서 힘들어하다 경기 막판 뜬금포가 나오면서 어찌어찌 승리하는 팀. 그래서 팬들은 올 시즌 시애틀을 개미 지옥으로 표현하는데요. 로건 길버트의 기록이 그 증거죠. 길버트는 147.2이닝을 던지면서 선발 투수 중에 유일하게 0점대 출루 허용률 0.89를 기록하면서 데뷔 후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 중이지만 시즌 전적은 6승 8패로 뭔가 아쉬운데요. 리그 최고 투수 중 한 명인데 승률은 5할이 안 되고 승패가 기록되지 않은 노 디시전 경기가 절반에 이릅니다. 현재 13승으로 다승 1위에 오른 볼티모어의 그레이슨 로드리게스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그레이스는 ERA 3.86, 출루 허용률은 1.24인 반면 길버트는 ERA 3.05, 출루 허용률 0.89로 이렇게 그레이슨보다 길버트의 기록이 더 좋은데도 정작 길버트는 6승, 그레이스는 13승, 이렇게 승리를 반도 못 가져간 것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시애틀의 타격 침체의 원인으로 새로 영입한 선수들의 부진을 꼽는데요. 시애틀은 텍사스에서 미치 가버, 그리고 올스타 출신 리아스 호르헤 플랑코를 데려왔거든요. 가버와 플랑코는 전반기 내내 1할대 타율에 머물러서 물바다 타선에 큰 몫 했는데요. 그런데 과거를 보더라도 시애틀은 타력보다는 투수진이 더 좋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홈런이 나오면서 득점하곤 했고, 삼진은 많고 생산성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2024 시즌 전반기까지 지구 1위를 달렸던 시애틀은 올스타 출전 명단에는 주축 선수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고, 전반기를 132.1이닝을 던져서 리그 1위, WHIP 0.869, ERA 2.79, FWAR 2.6, BWAR 3.1로 마친 길버트가 올스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132.1이닝 투구는 원조 이닝 히터들인 로건 웹이나 에런 놀라의 에이스들보다도 한참 앞선 1위였습니다. 길버트는 2018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4번째에 시애틀에 지명되었고, 디포토 사장의 부임으로 시애틀은 처음으로 1라운드에서 투수를 지명했는데 그 투수가 바로 길버트고요.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스탠슨 대학을 다녔는데 이 대학 출신으로는 제이콥 디그롬, 코리 클로버가 있습니다. 198cm, 102kg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구이고요. 2019 시즌에 정식 마이너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 길버트의 강렬한 퍼포먼스 덕에 마이너리그에서 가파른 성장폭을 보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메이저리그에 콜업이 되고 이제는 팀 내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선발 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길버트의 키는 198cm, 이렇게 2m에 가까운 큰 키를 10분 활용하다 보니 메이저리그에서 익스텐션이 가장 긴 투수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긴 익스텐션은 타자들의 최강 구속과 구위에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투수의 공을 타자가 얼마나 치기 힘든지 생각할 때 구속과 무브먼트 같은 걸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스피드건에 찍히는 구속이나 공의 무브먼트 외에도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익스텐션이죠. 익스텐션은 투수가 투수판에서 공을 놓는 지점까지 앞으로 끌고 나가는 거리를 말하는데, 당연하게도 공을 앞에서 던질수록 포수의 밑에 도착할 때 공의 구속은 더 빠르게 보이는 거죠. 또 타자가 공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시간이 짧아서 변화구를 판단할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학 선배인 제이콥 디그롬 역시 이 익스텐션이 투수 평균보다 20cm나 더 긴데, 호기심이 많고 철저히 분석을 즐기는 길버트의 성격상 디그롬의 익스텐션을 분명 참고했을 것이고, 단지 키가 커서 긴 익스텐션을 장착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언뜻 생각하면 익스텐션이 길어지면 릴리즈 포인트가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익스텐션이 길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디딤발을 내딛는 직후에 몸 중심이 낮아지는 자세일 때 릴리즈 포인트가 내려가는 것이죠. 반면 길버트처럼 긴 익스텐션을 가졌더라도 디딤발 직후에 일어서는 자세를 가졌다면 신장에 비해서 낮지 않은 릴리즈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길버트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이 릴리즈 포인트가 낮아지긴 했어요. 다만 이건 익스텐션 때문이 아니라 커터 구종을 새롭게 구사하기 위해서이죠. 사실 길버트는 이 패스트볼을 평균 96마일까지 던지지만 단점은 패스트볼의 구위가 생각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점입니다. 패스트볼의 구속과 제구는 순수한데 회전수가 적고 무브먼트도 평균보다 떨어져서 하드히트 비율과 평균 타구 속도가 높은 편이죠. 그런데 길버트는 던지고 던지는데 빠져있는 투수예요.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새롭게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공의 회전과 무브먼트를 더 주기 위해서 올 시즌 변신을 꽤 했고, 그래서 릴리즈 포인트를 일부러 낮춘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단 한 번도 던지지 않았던 이 커터를 13%의 비율로 던지고 있고, 자주 공략당하는 패스트볼을 줄이고 대신 무브먼트를 올리는 이 커터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고, 현재는 길버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죠. 상당히 아마추어 선수들이 팔을 이렇게 분리해요. 굉장히 직선적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팔꿈치가 올라가서 인버티드 W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몸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데요. 공을 던지는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팔 스윙을 할 때에는 팔 각도를 분리해 주어야 합니다. 앞팔을 90도로 뻗는 투수도 있는데 최소 45도 각도로는 틀어 주어야 합니다. 투구 자세에 들어가면서 뒤쪽 팔도 똑같이 빼주는 거예요. 발이 착지하면서 팔꿈치가 올라가면 안 좋은데 45도 각도로 분리하면 팔꿈치가 올라가는 단점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닫힌 자세를 만들면 다시 펴주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길버트가 닫혔다가 펴면서 이런 회전 에너지를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커터를 장착하면서 한 단계 스텝업한 로건 길버트. 좋은 투수가 즐비한 시애틀에서 가장 안정감을 뽐내는 투수로 변모했는데요. 그저 던지고 또 던지는 게 재미있다는 그가 2024년은 정말 기억에 남는 시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